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있는 대로 다 까!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 네, 안녕하십니까.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 시작하겠습니다.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최경영입니다. 오늘은 검사 출신 변호사 이현주 변호사 나오셨고요. 시사 유튜버 빨간아재 박효석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좀 바빠서 제가 말을 자꾸 씹으려고 하네요. 예, 이현주 변호사님은 책 내셨던데요? 아, 예. 그렇죠. 예.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 예, 맞습니다. 예, 지금 서점에서 볼 수 있습니까? 아니요, 24일부터 서점에 풀리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은 예약 판매 받고 있습니다. 아, 예약 판매까지 받고 예. 있군요. 내일이잖아요, 24일이면? 예, 그렇죠. 예. 예, 그러면 뭐 지금 인터넷에서는 구매 가능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아, 쑥스러워. 아니 뭐 이런 책 많이 팔려야 돼요. 아, 쑥스러워. 예, 검찰의 진실에 관한 책들 많이 좀 팔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예, 일단은 좀 제가 제 책 광고하기 못 부르는데 쉽고 재밌는 책. 쉽고 재밌는 책. 검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던가 검경 수사권 조정 뭐 이런 예. 복잡하고 까다롭고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는 제가 잘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예. 그냥 그 검찰에서 실제 일어난 일을 소재로 해서 검사들이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고 생각하는가에 초점이 맞춰진 책입니다. 그래요. 제목이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니까 예, 그 이야기부터 해보죠. 2002년 2월에 맞습니다. 검사 예. 그만두셨죠? 예. 왜 그만두셨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정말 사는 게 너무 우울하더라고요. 저는 진짜 검사 시절에 매일 밤에 잠들면서 예. 내일 아침에 눈이 안 떠졌으면 좋겠다. 예. 아니 힘들게 공부해서 사시 통과하시고 검사가 되셨는데 우울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정말 상상 못한 일들. 뭐 그러니까 법 앞에 평등이라는 건 정말로 교과서에나 나온 얘기구나. 피의자가 누구인지, 피의자의 변호사가 누구인지에 따라 사건이 달라지는구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접대를 누구에게 밥을 얻어먹고 술을 얻어먹고 이런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너무나 당연한. 예. 저는 진짜 우울했어요. 아, 이게 무법천지구나. 아, 자기네들은 법을 강요하면서 아내는 무법천지구나. 예. 이렇게 생각했었죠. 그 빨간 아재님은 네. 검사들을 직접 만나신 적은 있습니까? 저는 예전에 기자 생활할 때. 기자 생활할 예. 때. 주로 근데 이제 특수 담당 검사들하고. 이런 어떤 그 뭐랄까요? 철학적인 고민, 네. 뭐 어떤 실존적 고민 있잖아요. 내가 생각했던 이상과 맞지 않아. 이런 고민을 하는 혹시 검사들이 이현주 변호사님 말고 없었어요, 제 주변에. 없었어요. 예. 그 검사들하고 뭐 사적인 자리도 갖고 뭐 왕왕이 있었는데 그렇게 뭐 제도나 뭐 정책이나 철학에 대해서 고민하는 검사는 만나본 적이 없고요. 주로 관심사가 뭡니까? 주로 사건이었습니다. 그냥 사건 얘기만 주로 했어요. 주로 그때는. 사건. 예, 예. 지금 조국 재판이랄지 이런 것들도 주로 그 검사들도 이게 그 맞는 기소고 올바른 기소기 때문에 자기들은 자신들의 본연의 역할을 한다 그렇게 믿고 있겠죠. 설마 그럼요. 이제 속으로도 그렇게 믿고 있지 않으면서 총장이 시켜서 한다 또는 내 출세 때문에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검사는 없겠죠. 그때 대단하게 이렇게 예. 뭐 그 온 국민들이 관심 갖는 사건을 다루는 그런 검사들하고 대면을 했던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뭐 지방에서 지방 공무원들의 어떤 부패 행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정보 교류하고 뭐 말하자면 저도 출입 기자니까 제가 취재했던 것을 정보를 제공하고 또 그 검사가 그거에 대해서 수사를 하게 되면 그 정보를 저도 조금 더 빨리 얻고 뭐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됐었기 때문에 그때는 무슨 뭐 검찰의 수사 행태가 어떻다 이런 고민은 저도 못했었고요. 그것을 당연하게 그냥 취재하고 수사하고 뭐 그런 관계로만 만났었죠. 이게 우리가 겉보기에는 그리고 본인들도 그게 허위 의식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세뇌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렇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본인들은 사명감이 투철하게 뭔가 정의로운 일을 하고 있다라고 믿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그 안에서도 아닌 것 같아. 이걸 발견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검사들이 바깥에 하는 말하고 안에서 하는 말이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안에서 하는 말은 그러니까 뭐
사실 겉으로야 공정하고 우리 조직은 정의롭고 뭐 우리 검사들은 유능하고 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겉에 대고 뭐라고 할까요? 근데 그렇죠. 안에서는 가령 이제 뭐 술자리에서 대기업 임원을 불러서 그날 대기업 임원의 그 뭐 양복 주머니에서 지갑을 딱 꺼내가지고 그게 부장님께 되는 거예요. 아, 돈 봉투가? 아니요, 그냥 지갑을 지갑? 아이 줘봐 해서 자기가 딱 갖고서 이제 뭐 그걸로 용돈 나눠주고. 예, 부장 검사들이 뭐 아부 멘트를 센스 있게 잘한다. 뭐 예. 노래를 자기 마음에 맞게 불렀다 이러면 그 안에서 돈을 꺼내서 이제 탁 용돈 주고 아니, 뭐 지 돈도 아닌데. 술값도 그 카드로 계산하고 그래서 예, 그러니까 그 외부에서 우리 하는 말들 사건 발표하는 거랑 내부에서 행태는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실천하는 거하고 본인들이 말하는 거하고 완전히 위선적이네. 완전히 이중적이네. 그러니까 최근에도 그 라임 김봉현 씨가 그 신사동 뭐 청담동인가 룸살롱에서 뭐 검사들을 3명을 접대하고 예. 뭐 그랬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게 그런 아니 근데 본인들은 어떻게 그렇게 막 이야기할 수 있죠? 정의감이 우리는 넘치고 우리는 우리 일만 하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정권이 제가 볼 때는 탄압하고 그걸 위해서 이 정도는 허용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사고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안에 네. 우리가 이런 사건 중요 사건들을 맡아서 뭔가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으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보 수집도 하고. 아,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감찰을 하든 수사를 하든 외부 활동을 많이 하는 이 수사관 입장에서는 그런 첩보나 정보 수집을 하기 위해서 업무 시간에 골프도 칠 수 있는 거 아니야? 업무 시간에 술도 마실 수 있는 거 아니야? 사건 관계자 밖에서 만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거죠. 그때는 더 했죠. 근데 남한테는 그게 무슨 뭐 직권 남용도 되고 뭐 다른 뭐 모든 범죄가 되는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하는 행동이. 근데 그 검사의 마인드를 이해하는 건 정말 힘든데요. 가령 예를 들면은 그때 그 2012년에 그 윤우진 전 사무처장을 위해서 뭐 어떤 육류 수입업자가 예. 영종도의 골프장에 몇 천만 원을 선납을 해놓고 예. 그걸 이제 가서 이제 이제 골프를 마음대로 치는 거기에 검사들도 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검사 한 명에게 거기 뭐 윤두진하고 친하고 자주 골프장을 드나든다는 검사에게 확인 전화를 했을 때 그 기자가 확인 전화를 했을 때 그 검사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게 어때서? 그 누구 돈으로 골프 치셨습니까? 이랬더니 내가 누가 골프비를 내는지 알고 골프를 쳐야 되는 사람이에요. 아니 네 전혀 돈으로- 문제의식이 없다. 네 돈으로 쳐야지. 아니 네 돈으로 쳐야지 왜? 아니 남의 돈인데 남의 돈도 누군 돈인지 나는 알 필요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그 참남동 울산동에 간 그 검사들도 같은 마인드 아니겠어요? 내가 누구 돈으로 누가 내 술값을 내는지 알고 술 마셔야 되는 사람인가요? 얘들은 내 앞에서 무릎 꿇는 수많은 업자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얘들이 나를 관리하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나의 어떤 관리를 나는 그들의 관리를 받고 어떨 때 뭐 해달라면 약간 해줄까 말까 이런 정도인 건가? 이게 이 마인드가? 2012년에 김광준 부장검사 뭐 유진 기업에서 뭐 몇 억 받으시고 그리고 그 조이팔 예. 다단계 사기꾼 조이팔에게도 몇 억 받으시고 내부에서 그 사람이 문제 있는 거 몰랐냐면 안 그렇거든. 다 알고 있었어요. 오히려 이제 통 큰 검사, 우리 시대의 마지막 검사라고 불렸다고요. 수사관들 룸살롱에 가서 막 좋은 데서 가서 접대해주고. 그러니까 조직 그럼 내에서 오히려 그런 더 사람들이 좋아? 인기 좋죠. 예. 빨간 아저씨 말씀이 맞긴 맞다. 네. 기자들도 그거를 통큰 기자 그럼요. 그리고 우리 시대의 마지막 기자 뭐 이렇게 우리 시대의 마지막 검사라고 불렸어요. 김광준 네. 부장검사가.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랑 친하면 부장님이나 국장님이 아니고 그냥 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예. 아니 기자들 그리고 뭐 형이라고 굳이 그래요, 뭐 그냥. 약속을 예. 잡아서 골프를 치고 룸사롱을 가고 뭐 그 이전에 이미 기자들끼리 술 먹다가 뭐 자리 옮길 때쯤 되면은 누구한테 전화해서 잠깐 오시라고 그러면 와서 알아서 술값 내고 가고 그런 경우 옛날에 많았죠. 옛날에 지금 많았죠. 김용란법 때문에 지금 그게 없어진 거지. 굉장히 심지어는 많았어요. 돈을 파킹을 해놓고 여의도에는 그런 경우도 있죠. 예 돈을 월 300만 원은 써 그 부서 회식하고 그럴 텐데 힘들 텐데 그러면서 300만 원 파킹해놔.
그러면 부서원들이 가서 어느 부장님이다 이렇게만 하면 되는 상황. 네. 예. 그것의 이제 결정판이 사실은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인데 뭐 한 1년여 지나고 나니까 관련해서 말했던 모든 것들이 지금 모든 것들이라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상당수가 그렇죠. 예, 뭐 깨져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못 믿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상장대장과 관련해서는 빨간아재님이 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7일에 그 상장대장의 진실 관련해서 뭐 어떤 내용을 올렸고 네네.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사실 확인을 하면서 이제 빨간 아재님이 또 영상을 올린 거잖아요. 그 관련해서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그것도. 조국 전 장관이 이제 SNS에 뭐 제 영상을 올린 거는 상장대장의 진실이라고 해서 거기에 이제 포커싱해서 아마 관심 있게 보신 것 같고 제가 그때 올렸던 영상의 주된 내용은 상장대장의 진실 플러스 예. 그간의 최성해가 했던 거짓말들을 아. 정리해서 올렸던 영상이에요. 예. 상장대장만 가지고 보면 포커스는 이거거든요. 최성해 전 총장이 9월 3일 동양대 압수수색하기 전에 예. 표창장의 존재 여부를 알고 있었다. 최성해 전 총장은 모르고 있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예. 아무리 양보해도 검찰 압수수색 들어오기 하루 이틀 전에 알았다. 그 이전엔 몰랐다. 금시초문이다. 이러고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 지점이 사실 가장 핵심 쟁점 중에 하나인 것이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최성해 총장이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라 그런 겁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정황 증언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표창장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 네. 그럼 이거부터 한번 제가 혹시 질문을 한번 거꾸로 드려볼 텐데 예. 최성해 총장이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면 예. 뭐가 달라질까요? 이미 발급이 됐었다는 거 아니에요. 승인을 하거나 뭐 예. 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제일 첫 번째죠. 예. 2012년에 최초 발급해줄 때 또는 13년에 재발급해줄 때 예. 최성해 전 총장이 알고 있었다 그때부터. 그렇죠. 그게 하나가 있는. 그럼 당연히 이제 위조가 아니라는 거고. 그렇죠. 뭐 명의자의 이제 승낙을 받건 예. 또는 뭐 정당한 과정을 절차를 밟았든 예. 그랬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그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면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 등이 예. 8월 말에 지난해 8월 말에 동양대에 공문을 보냈단 말이에요. 예. 조국 교수 아들 딸의 상장 수상 이력을 제출해라. 그럼 곽상도 의원은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듣고 공문을 보냈을까요? 검찰 수사도 하기 전이에요. 그러네. 그러면 최성해 전 총장이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모종의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다. 또는 그 사이에 검찰도 있을 수 있고요. 예. 그거를 반증하는 셈이 되죠. 실제로 그러네요. 최성해 총장이 8월 27일에 검찰이 최초로 28군데 압수수색 시작한 날이 8월 27일이거든요. 그날 서울에 올라와서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었던 김병준 씨 예. 그리고 우동기 전 대구교육감을 만났잖아요. 그걸 본인도 만난 건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날이 8월 27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저런 자리를 통해서 많은 교감이 오갔을 수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셈이 돼서 최성해 전 총장이 과연 9월에 알았느냐 8월 이전에 알고 있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돼 있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8월 27일 이전에 알고 있었다라는 정황이 너무 많아요. 첫 번째로 법정 증언에서 확인된 게 8월 27일 즈음에 예. 최성해 전 총장이 동양대 교수 또는 직원들을 상대로 2012년, 2013년에 딸과 아들에게 준 상장에 대해서 기억나는 대로 얘기 좀 해달라라고 수소문한 증언이 나왔고요. 복수의 증언이 나왔고. 예. 그 다음에 8월 27일 즈음 최소한 동양대 압수수색 9월 3일 이전에 동양대 내부에 대책회의가 있었다. 이 표창장과 관련해서. 예. 부총장이 주관을 했고 보직자 67명이 그 자리에 참석을 했고 표창장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 갑론을박을 벌였는데 그 자리에서 결론은 못 냈다. 이런 증언도 나왔고요. 예. 그리고 9월 5일 작년 9월 5일에 동양대 압수수색한 다음 날입니다. 예. 이틀 뒤에요. 예. 이틀 뒤에 국민일보에서 최성해 전 총장 인터뷰 기사가 나가요. 예. 그때 최성해 전 총장이 뭐라고 했냐면 상장대장은 소각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검찰 역시도 2011년부터 대장을 다 확인해봤다.
그 전날 9월 4일 날 최성해 전 총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날이거든요. 예. 그날 받고 나와서 저녁에 인터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11년부터 상장대장을 검찰도 확인했다. 이런 인터뷰를 본인이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 상장 대장을 확인했다는 것은 거기에 상장이 있었다 그런 말은 아니잖아요. 상장 대장 상장대장의 진실이라고 아까 이제 예. 타이틀 붙여서 조국 전 장관이 SNS에 올렸는데 상장대장이 2014년 이전 것은 지금 없어요. 아, 예. 그런데 의심되는 바는 누군가 의도적으로 폐기했다.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예. 그리고 누군가는 불태워버렸다더라. 이런 얘기까지 증언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걸 뒷받침하는 인터뷰를 최성해 씨 본인이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 상장 대장이 있었고 그 상장 대장 안에 상장을 준 목록이 있었다면 그렇다면 그걸 불태워 버린 자가 증거를 인멸한 거네. 그렇게 볼 수 있고 예. 만약에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폐기를 했다면 그 이유는 뭘까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죠. 그리고 이제 8월 27일 또는 9월 3일 최초 9월 3일 이전에 알고 있었다라는 증언은 그 밖에도 동양대 교수 증언을 통해서도 나왔고요. 본인이 그런 질문을 받았대요. 최성해 총장한테 8월 말에 상장 관련해서 얘기 좀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유시민 이사장이 뭐 최성해 총장한테 뭐 압박 전화를 했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예, 그랬었죠. 근데 그 당시 유시민 이사장 인터뷰를 보면 예. 최 총장이 대장이 있는데 아들 건 있는데 딸 게 없더라. 이게 이상하다. 그런 말을 했어요. 예. 이런 얘기를 유시민 이사장이 들었다고 공개를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뭐 계속 지금 말이 엇갈리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아주 최 기본으로 총장 돌아가서 스스로, 예. 최성해 총장이 이표 창장은 위조다라고 주장하는 근거 기억나는 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시겠어요? 상장 대장이 없다 뭐 이런 거 있었고요. 그죠. 1년 번호, 내가 뭐 발급해 준 적은 없다. 네, 뭐. 결제한 바 없다. 예. 그 1년 번호가 다르다. 1년 예. 누적된 번호가 아니고 갑자기 뭐 가지 번호가 2개 들어가더라. 그렇죠. 그리고 1년 번호에 부서명이 있더라 그거는. 예. 그리고 밑에 명의자 이름에 교육학 박사가 있어야 되는데 없더라. 맞아요. 이거예요 전부.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아, 그래요? 제가 감히 방송에 나와서 거짓말이라고 못 받고 말씀드리는 것은 법정에서? 그렇지 않은 증거물들이 많이 발견됐어요. 그래요? 그리고 어. 증언도 수도 없이 표창장 나왔고요. 양식이 다르다면서요. 뭐. 예, 그거는 이미 뭐 시험 네. 과정에서 지금 아니, 그 논박을 뭐- 벌이고 있고 원래 달랐다. 양식이 아니, 여러 가지가 그- 있다. 중간에 예, 여러 가지가 바뀌었다고? 있다. 해마다 예. 해마다 뭐 이제 발행된 인쇄할 거, 때마다 이제 네. 뭐 이 압인 위치가 살짝 이제 그럴 수 변경되거나 뭐 있겠죠. 이런 건 있을 수 있는데 뭐 어느 학부에 준 거하고 뭐 다른 부처에서 준 그럴 거하고 수 또 다르고 있겠죠. 뭐. 예. 가지번호 2개 붙은 그리고 부서명이 붙은 일련 번호 실물이 이 딸 것 외에도 여러 발견이 됐고요. 그리고 여러 당시 학교에서 행정 업무를 했던 직원들이 나와서 그 당시 상장이나 수료증을 발급할 때는 사업 단위별로 또는 팀별로 부서별로 일련 번호를 임의 부여해서 발급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런 증언이 나왔고. 그리고 밑에 교육학 박사 안 들어간 상장은 이미 여러 나왔어요. 오히려 교육학 박사가 들어가면 그게 가짜 아닙니까? 이분이 교육학 박사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뭐 상장 대장에 없으면 안 된다. 상장 대장에도 없고 직인 대장에도 없는 상장 수료증들 수도 없이 발견이 됐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감히 네. 거짓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최성해 총장을 뭐 수사해서 이건 무슨 뭐 범죄 안 되나요? 어떤 의도까지 밝혀낸다면 그거 이미 고발된 것도 1년이 넘도록 수사를 안 하고 있잖아요. 학력 위조는 고발됐죠. 네, 학력 위조로 뭐 사기했다. 예. 그리고 뭐 횡령 배임했다라는 거. 지금 뭐 고발인 조사도 아직 한 번도 안 했다니까요. 박사 아니면 사실 총장 되기도 힘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조국 전 장관 사건은 원래 처음에서부터 검찰하고 야당하고 뭔가 이어진 듯한 걸 굉장히 많이 암시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가령 인사청문회 당일에 청문회 당일날 여상규 위원장이 맞아요. 뭐 사퇴할 의사 없느냐 계속 메시지 줘요. 네, 라고 예. 했었고 그리고 주강덕 의원이 국감장에서였나요? 그 압수수색 현장에서 있었던 일 조국 전 장관이 전화를 해서 우리 아내가 아프니까 빨리 맞춰달라. 사실 현장에 있던 사람 말고는 모르는 건데 그게 주강덕 의원한테 흘러가서 국감장에서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당장 뭐 그런 정황뿐만이 아니고
딸의 생기부 어디서 입수했습니까? 그거 아직도 못 밝혀내고 있잖아요. 그럼 그럼. 범죄잖아요. 예. 이건 누가 봐도 한심한 게 특수부 검사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닌데 특수부 검사들이 그 여학생의 자기소개서 한 줄 한 줄을 분석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거짓말이고 굉장히 꼼꼼히 분석했어요. 예, 그게 말이네. 그냥 입시 사정관으로 전직하셔도 될 것 같은데. 네. 예. 그 아니면 뭐 학원 강사를 하시든지. 이런 사건들은 야 이거 사건 되니까 최성애는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내사라도 해보자. 또는 사건 배당해서 어떻게 해봐라. 라고 하는 거는 누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것도 책에 쓰신 거 아니에요? 사건 배당과 관련해서. 사건 배당의 경우에는 사실 형사부는 차장 검사가 부별 배당을 하고 예. 그 형사부에서 부장이 개개 검사한테 이렇게 손배당을 하는 예. 그런데 이거는 특수부 사건이죠. 특수부 사건이 되면 대검의 범죄 정보가에서 수집한 거를 특수 1, 2, 3, 4부에 어떻게 던져줄지는 그건 또 안에서 뭐 하시겠죠. 아니 최성애 고발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최성애 총장 건도 네, 그건- 어떤 뭐라고 정의가 돼 있어야 될까? 이거 꼭 특수부는 아닐 것 같은데. 예. 이게 만약에 범죄가 된다면 예. 어떤 혐의가 있을까요? 지금 학력 학력 위조를 해서 있으니까 뭐 책을 발간하고 뭐 예. 이랬으니까 사기 사기가 되겠죠. 네. 예. 혐의 그리고 학교의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혐의 예. 이런 걸로 이제 시민단체가 고발을 했었죠. 그건 교육부 감사 결과에 따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감사 결과도 있고 예. 여러 가지 이제 의혹이 나온 만약에 것도 있고. 그런 어떤 일련의 상장대장의 진실이 밝혀져서 최성애 총장이 의도적으로 정치인들과 공모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파탄 내려고 했다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최성애 예. 총장 피고발 사건 같은 경우 이제 아주경제가 취재를 해서 단독 보도를 한 건데 예. 당시에 사건이 이 배당된 과정이 송경호 3차장 윤석열 라인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송경호 3차장 밑에 반부패 수사 2부장 예. 고형군 부장 지난 연초에 인사해서 대구지검으로 발령 나 있죠. 고형군 부장이 바로 이 정경심 조국 사건을 수사 지휘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 정작 이 정경심 교수를 기소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최성애가 고발된 사건을 배당을 해놓은 겁니다. 연관된 사건도 아니에요. 전혀 별개의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거 전형적인 이해 충돌이 아니냐. 그러네. 이게 사건 배당을 하는 미학이고 기술이네. 뭐 배당에 관해서는 뭐 이게 예. 금지된 거나 예 이런 게 없으니까 그야말로 멋대로 그냥 하는 뭐 거지. 여장수 마음대로죠. 사실 그 감찰본부에 접수됐던 모해 위증 그 한명숙 전 총리 2차 사건 그러니까 한만호 예, 한만호가 정치자금 9억 원을 줬다. 그 사건도 우리 총장님께서 뺏어가지고 사본을 서울중앙지검 자기 측근이 있는 이영일 검사가 측근인 그 이영일 검사가 있는 인권감독관실에 넘겨줬단 말입니다. 뭐, 예, 총장님 마음대로죠. 그래서 이게 법원에서도 이제 재판부 배당을 뭐 전자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개선이 이루어진 바가 있는데 검찰 사건 배당에 대해서도 그 배당 방식에 대해서도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전부터 나오고 있죠. 예. 예. 이거 같은 경우에 만약에 지금 언뜻 드는 생각에 과거에 다른 정치적인 사건들 수사했을 때처럼 특수부 검사들이 최성애 총장을 불러요. 일단 학력 위주로. 그러면서 다른 여러 가지도 물어봐. 그리고 압박을 해. 야, 정치권 하나만 풀어, 하나만. 누구랑 공모했어? 뭐 짰어? 그리고 나중에 무슨 뭐 킥백으로 뭔가 받으려고 했니? 안 받았어? 뭐 그거는 나중에 놔줄게. 하지만 관련해서 하나만 불어. 이렇게 만약에 예. 지금 상황이 여권이었다면 여권의 정치인과 연결된 거였다면 그런 어떤 수순으로 돌아가서 진실을 파헤쳤을 거예요. 그럴까요?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 검사장 이 검언유착으로 이동재 기자하고 뭐 수사를 그렇게 도모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한동훈 검사장이 기소된 게 아니라 정진웅 검사가 독직 폭행으로 기소돼 있단 말입니다. 그것도 사건을 뺏어가서 조상철 서울고검장이 임의로 원래 28기 검사가 수행을 했었는데 사건을 독단적으로 뺏어가서 그럼 뭐 이게 어쨌든 모든
예, 그래서 총장이 뭐 모든 사건에 지휘를 하려고 하니까 그 관련 있는 사건, 측근들의 사건에 대해서 모두 개입을 하고 지휘를 하려고 하니까 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를 내리게 된 거잖아요. 지금 뭐 최성해 총장에 대해서 뭔가 뭐 수사가 돼서 혐의가 밝혀질 거라는 거는 좀 상상할 수 없어요. 예. 저도 그렇게 봐요. 야, 최성해 씨가 예.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최성해 씨를 둘러싼 의혹들이 있잖아요. 예. 그건 사건 과정에서 그것이 의혹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칠 경우에 근데 최성해 씨가 만약에 진실을 고백하고 나선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검찰 입장에서 그런 상황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최성해 총장 입장에서는 사실 사학이기 때문에 예. 검찰 입장에서는 가장 쉽게 여러 가지 혐의가 나올 수 있는 게 또 사학이잖아요. 대한민국 사학은 그럼요. 그렇잖아요. 제가 검사라면 예. 어쨌든 검찰은 검찰 동일체고 이 검찰 조직의 권한을 지켜야 되고 그럼 최성해 총장의 이 사건 뭐 사기죄 뭐 횡령죄 이 사건을 들고 있는 거죠. 그렇겠지. 네. 그리고 이 건 말고도 그 예. 이전에 이미 최성해 전 총장이 이 사건과 무관하게 고발돼 있는 사건들이 있고요. 예. 그리고 아마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렇지. 뭐 조국 전 장관 목덜미는 딱 잡고 있고. 그렇죠. 예. 근데 절대 그게 말하지 이제 마. 고발한 사람은 저 사람을 처벌해 주십시오. 수사를 해서 처벌해 주십시오라고 고발을 하는 건데 예. 오히려 검찰은 그것을 콧뚜레로 써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봐주고 말고의 문제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예. 그렇죠. 말 코툴에 이렇게 딱 해서 막 달리라고 할 때는 달리고, 예. 그다음에 워워 하면서 진정시킬 때는 진정시키고. 검찰의 여포가 계속 쌓이고 있는데 이 여포를 어떻게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고요. 예, 이현주 변호사님 가셔야 되니까. 예, 이현주 변호사님 그리고 빨간아재 이현주 변호사님 제가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릴게요. 예,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의 저자 이현주 변호사님 그리고 빨간아재 박효석 시사 유튜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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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이슈 오도독 단단한 껍질에 쌓여있는 궁금한 이슈를 들고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